어두운 복도는 밤마다 이상한 정적에 잠겼다. 창문은 오래되어 틈새로 바람이 스며들었고 그 바람은 마치 사람의 숨소리처럼 느껴졌다. 학교에 남아있던 민재는 그 소리가 싫었다. 그는 숙제를 하고 있었고 시간을 잊어버렸다. 교실을 나서자 불빛이 거에 꺼져 있었다. 형광등은 깜빡이며 이상한 소리를 냈다. 민재는 천천히 복도를 걸었다. 그때 복도 끝에서 하얀 무언가가 보였다. 멀리서도 선명한 하얀색이었다. 마치 누군가 서 있는 것 같았다. 민재는 눈을 비볐다. 하지만 그 실루엣은 사라지지 않았다. 누군가 그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민재는 멈춰서서 다시 복도 끝을 바라보았다. 그 실루엣은 움직이지 않았지만 형태가 점점 더 선명해지는 것 같았다. 긴 머리카락, 축 처진 어깨, 그리고 바닥까지 내려오는 흰 원피스. 그것은 분명 사람의 형체였다. 하지만 너무 고요해서 더 무서웠다. 민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형광등이 꺼졌다 켜졌다. 불빛이 깜빡일 때마다 하얀 소녀의 위치가 조금씩 달라져 보였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누구야?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대답은 없었다. 복도는 갑자기 더 어두워졌다. 창문 밖에 바람 소리가 크게 들렸다. 민재는 손전등이 필요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는 가지고 있지 않았다. 하얀 소녀는 여전히 그대로 서 있었다. 움직이지도 않고 소리도 내지 않았다. 그의 등골을 서늘하게 만드는 침묵이었다. 그는 심호흡을 하며 용기를 냈다. 앞으로 한 걸음 내딛었다. 그러자 마치 반응하듯 하얀 소녀의 머리가 천천히 움직였다. 천천히, 너무 느리게. 소녀의 얼굴은 아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민재는 느꼈다. 그 소녀가 자신을 보고 있다는 걸. 장난치지 마.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그 말은 금방 허공으로 사라졌다. 복도에서 울리던 소리가 모두 멈췄다. 바람도, 형광등의 소리도, 그의 숨소리까지. 기이한 정적 속에서 하얀 소녀의 머리가 완전히 돌아갔다. 얼굴은 어둠 속에 가려져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민재는 눈을 뗄 수 없었다. 소녀의 움직임은 너무 부자연스러웠다. 기계처럼 꺾이며 돌아갔다. 그 순간 복도 한가운데서 차가운 한기가 느껴졌다. 민재는 몸을 움츠렸다. 무언가 다가오는 기분이 들었다. 소녀는 한 손을 천천히 들었다. 그 손은 너무 희고 너무 말랐다. 마치 뼈만 남은 손 같았다. 그 손이 복도 벽을 가리켰다. 민재는 벽 쪽을 바라봤다. 벽에는 오래된 공지판이 있었다. 거기엔 낡은 종이 하나가 붙어 있었다. 실종된 학생을 찾습니다. 사진 속엔 긴 머리의 소녀가 있었다. 흰 원피스를 입은 채 웃고 있었다. 이상하리만큼 밝은 미소였다. 민재는 숨을 멈췄다. 사진 속 얼굴과 복도 끝의 소녀가 너무 닮아 있었다. 아니, 거의 같았다. 민재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다. 그는 숨도 쉬지 못한 채 소녀를 바라봤다. 그러나 소녀는 사진을 가리킨 채 아무 움직임도 보이지 않았다. 마치 자신을 알아봐 주길 바라는 듯했다. 민재는 천천히 뒤로 물러섰다. 발걸음이 복도에 울렸다. 그 소리가 너무 크게 들렸다. 그 순간 소녀의 손이 떨어졌다. 툭 하는 소리와 함께. 하지만 팔은 그대로 붙어 있었다. 그저 손이 바닥으로 떨어졌을 뿐이었다. 민재는 비명을 지를 뻔했다. 떨어진 손은 조금씩 움직였다. 바닥을 기어가기 시작했다.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뒤로 도망쳤다. 그러나 바닥을 기어오는 손은 그를 향해 점점 빨라지고 있었다. 손가락은 바닥을 긁으며 기괴한 소리를 냈다. 스크르륵, 스크르륵. 그 소리는 복도의 정적을 찢었다. 민재는 회피하려고 벽에 바짝 붙었다. 하지만 손은 방향을 바꿨다. 그를 따라 움직였다. 마치 살아있는 생명체처럼. 민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돌아서 도망쳤다. 그러나 발걸음 소리 뒤에서 여전히 스크르륵 소리가 들려왔다. 민재는 계단이 있는 쪽으로 뛰어갔다. 그러나 계단 입구에 도착했을 때 그의 발이 멈췄다. 계단 난간 위에 또 다른 흰색 형체가 있었다. 이번엔 앉아 있었다. 고개를 숙이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채. 민재는 귀신이 한 명이 아니라는 사실에 숨이 멎을 것 같았다.
그는 뒷걸음질 쳤다. 그러나 뒤에서도 기어오는 손소리가 났다. 앞도 막혔고 뒤도 막혔다. 민재는 절망에 빠졌다. 그 순간 계단 위에 소녀가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계단에 소녀 얼굴이 드러났다. 피투성이의 눈, 찢어진 입술, 그리고 웃고 있는 듯한 표정. 민재는 숨이 막혔다. 그 소녀는 천천히 일어났다. 움직임은 부자연스럽고 어색했다. 마치 관절이 없는 몸처럼. 계단을 내려오는 소리는 없었지만 그녀는 분명히 다가오고 있었다. 복도 끝에 첫 번째 소녀도 천천히 걸어오기 시작했다. 민재는 완전히 갇혔다. 심장은 미친 듯 뛰었다. 도망칠 길이 없었다. 그는 벽에 등을 붙인 채 떨고 있었다. 두 소녀가 동시에 멈춰 섰다. 그리고 동시에 고개를 기울였다. 마치 서로 대화를 나누는 듯한 모습이었다. 그러나 그 대화는 소리 없는 대화였다. 그들의 눈은 민재만 바라보고 있었다. 기괴한 미소가 입가에 번졌다. 민재는 울 것 같았다. 그 순간 바닥에 떨어져 있던 손이 갑자기 빠르게 뛰어올랐다. 민재의 앞에서 허공을 긁었다. 그는 비명을 지르며 넘어졌다. 바닥은 차갑고 축축했다. 두 소녀는 동시에 한 걸음 다가왔다. 복도가 흔들리는 듯했다. 본격적인 악몽이 시작되고 있었다. 민재는 바닥에 손을 짚고 겨우 일어섰다. 그러나 두 소녀는 그가 일어서는 순간 갑자기 멈춘 듯 얼어붙었다. 그들의 눈동자는 흔들림이 없었다. 그저 민재의 미세한 움직임만 집중해서 바라보고 있었다. 민재는 한 걸음 뒤로 물러났다. 그 순간 두 소녀의 고개가 동시에 민재 쪽으로 확 돌아갔다. 뼈가 부러지는 듯한 소리가 났다. 그 소리는 복도 전체에 울렸다. 민재는 숨을 삼켰다. 예. 나를 보는 거야. 그는 속삭였지만 복도는 다시 고요해졌다. 계단 위의 소녀가 먼저 움직이기 시작했다. 발걸음은 없는데 몸은 계속 다가왔다. 바닥과 닿지 않은 채 미끄러지듯 움직였다. 민재는 충격으로 말을 잃었다. 뒤에 있던 소녀도 다가오고 있었다. 그녀는 마치 그림자처럼 벽을 스치며 움직였다. 그들의 속도는 점점 빨라졌다. 민재는 도망쳐야 했다. 숨이 막힐 듯한 공포가 온몸을 감싸고 있었다. 그는 가까운 교실 문으로 달렸다. 문은 닫혀 있었지만 다행히 잠겨 있지 않았다. 그는 힘껏 문을 열고 들어갔다. 그리고 곧바로 문을 닫았다. 문을 닫자마자 민재는 숨을 몰아쉬며 귀를 기울였다. 밖에서는 아무 소리도 나지 않았다. 그건 오히려 더 무서웠다. 그는 문 손잡이를 붙잡고 떨리는 손으로 잠금을 걸었다. 문 너머에서 발소리가 조금이라도 들릴까 걱정됐다. 그러나 복도는 이상할 정도로 조용했다. 민재는 창가 쪽으로 천천히 갔다. 밖은 피치블랙,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유리창에 비친 자신의 얼굴만 보였다. 하지만 그때 유리창 옆에서 희미한 그림자가 지나갔다. 민재는 심장이 내려앉는 느낌을 받았다. 그림자는 분명 소녀의 머리카락 같았다. 긴 머리카락이 창문을 스치고 지나갔다. 하지만 창밖은 2층이었고 그 높이에 사람이 있을 리 없었다. 민재는 창문에서 급히 물러났다. 그러나 갑자기 창문이 쿵 하고 두드려졌다. 마치 누군가 주먹으로 치는 듯한 힘. 유리가 흔들릴 정도였다. 민재는 뒤로 넘어질 뻔했다. 두드림은 점점 커졌다. 그만해. 제발. 그는 울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두드림은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창밖에서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소리는 어린아이의 웃음 같았다. 그러나 너무 낮고 긴 울림이 있었다. 귀신의 웃음이라면 이런 소리일까 싶었다. 민재는 귀를 막았다. 하지만 웃음소리는 마치 방 안으로 스며드는 것 같았다. 그는 교실 여기저기를 둘러봤다. 뒤쪽 책상 사이에 무언가 있었다. 희미하게 움직이는 그림자 같았다. 누구야? 민재는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림자는 책상 밑에서 꿈틀거렸다. 그리고 천천히 기어 나왔다. 하얀 소녀의 얼굴이었다. 그러나 입이 찢어져 있었다. 민재는 비명을 지르며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소녀는 책상 밑에서 마치 벌레처럼 기어 나왔다. 손과 발을 제대로 쓰지 않고 기괴하게 몸을 비틀었다. 눈은 크게 뜨여 있었고 입에서는 검은 침이 흘렀다.
그녀는 빠르게 책상 사이를 기어왔다. 바닥을 긁는 소리가 공포를 더했다. 민재는 교탁 뒤로 숨었다. 그러나 소녀는 이미 그의 숨소리를 쫓고 있었다. 제발, 오지 마. 민재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그러나 소녀는 멈추지 않았다. 그 순간, 복도에서 또 다른 소리가 들렸다. 스크르륵, 스크르륵. 바로 그 손이었다. 바닥을 기어오던 그 손이 교실 안으로 들어오고 있었다. 문틈 사이로 손가락이 들어왔다. 민재는 절망감을 느꼈다. 이제 교실도 안전하지 않았다. 소녀는 갑자기 고개를 들고 민재를 바라봤다. 두 눈이 벌겋게 변해 있었다. 그녀는 낮게 숨을 내쉬며 몸을 일으키려 했다. 그러나 뼈가 부러지는 소리가 몸 곳곳에서 울렸다. 문틈으로 들어오던 손이 갑자기 크게 벌어지더니 문 손잡이를 잡았다. 잠금 장치를 흔들기 시작했다. 딸깍, 딸깍. 민재는 눈물을 터뜨릴 뻔했다. 그는 교탁 뒤에서 숨죽이며 떨고 있었다. 소녀는 그의 공포를 즐기는 듯 천천히 웃기 시작했다. 입이 귀까지 찢어진 듯 보였다. 그 웃음은 온몸에 소름을 돋게 했다. 그 순간 문 손잡이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흔들렸다. 안 돼. 민재는 중얼거렸다. 그러나 문은 곧 열릴 것만 같았다. 문이 철컥하고 흔들렸다. 잠금 장치가 거의 부서질 것 같았다. 밖의 손은 더욱 세게 문을 잡아당겼다. 교실 전체가 흔들리는 느낌이었다. 민재는 도망칠 곳을 찾으려 주위를 둘러봤다. 그러나 창문은 너무 높았고 뛰어내리면 크게 다칠 것이었다. 복도로 나가면 죽을 것 같았다. 소녀는 민재를 바라보며 서 있었다. 눈빛은 텅 비어 있었다. 입은 계속 웃고 있었다. 그녀의 긴 머리카락은 바람도 없는데 흔들렸다. 민재는 숨을 몰아쉬었다. 모든 길이 막혀 있었다. 그리고 결국 문이 쾅 하고 열렸다. 문 뒤에서 나타난 것은 손뿐만이 아니었다. 첫 번째 소녀가 고개를 내밀었다. 얼굴이 반쯤 찢어진 채 민재를 응시했다. 그녀의 눈이 번쩍 빛났다. 그 순간 두 번째 소녀도 책상 위로 올라섰다. 민재는 뒤로 넘어졌다. 두 소녀의 그림자가 그를 완전히 덮어갔다. 복도에서 바람이 불어왔다. 찬 기운이 온몸을 스쳤다. 악몽은 이제 완전히 시작되었다. 민재는 뒤로 기어가며 벽에 등을 부딪혔다. 하지만 도망칠 곳은 어디에도 없었다. 두 소녀는 서로 다른 방향에서 그를 천천히 포위하고 있었다. 하나는 책상 위에서, 다른 하나는 문 근처에서 기괴한 자세로 몸을 비틀며 다가왔다. 민재는 두 눈을 감고 이 상황이 꿈이길 바랐다. 그러나 숨이 너무 차갑고 공포가 너무 생생했다. 그는 더 이상 생각할 수 없었다. 그저 살고 싶다는 본능만 남아있었다. 민재는 오른쪽 벽에 있는 청소도구실 문을 발견했다. 그는 마지막 힘을 짜내 청소도구실 문으로 달려갔다. 발이 휘청였지만 멈추지 않았다. 그는 문을 열자마자 그 안으로 몸을 던졌다. 그리고 문을 세게 닫았다. 밖에서 들리던 발소리는 갑자기 가까워지기 시작했다. 타닥, 타닥. 마치 벌레가 벽을 기어오는 듯한 소리. 민재는 문 손잡이를 붙잡고 온 힘을 다해 버텼다. 문 반대편에서 누군가 바로 문을 열려 하고 있었다. 손잡이가 천천히 돌아가기 시작했다. 안 돼. 제발. 민재는 울먹였다. 그러나 문은 완전히 열리지 않았다. 청소도구실이 오래되어 문 아래쪽이 걸리고 있었다. 그 틈 덕분에 시간이 조금 벌렸다. 하지만 손가락들이 문 아래로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하얗고 말라있는 손가락이 바닥을 긁으며 안쪽으로 들어왔다. 민재는 비명을 참았다. 그 손가락들은 안쪽을 더듬더듬 움직였다. 마치 어둠 속 먹잇감을 찾는 거미의 다리처럼. 문 바깥에서는 두 소녀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그 웃음은 너무 조용해서 더 무서웠다. 청소도구실은 너무 작았다. 걸레, 빗자루, 버킷이 어지럽게 놓여 있었고 움직일 공간은 거의 없었다. 민재는 숨을 죽이고 어둠 속에서 몸을 웅크렸다. 그러나 구석에 있는 거울이 그의 시선을 끌었다. 작고 오래된 거울이었다. 불빛도 없는데 거울 속은 이상하게 밝아 보였다.
거울 속에는 하얀 소녀의 얼굴이 있었다. 그녀는 거울 안쪽에서 미소를 짓고 있었다. 민재는 숨막히는 공포에 눈을 크게 떴다. 거울 속 소녀는 천천히 민재에게 말을 걸었다. 입이 움직였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그녀의 입 모양은 분명 이렇게 말하고 있었다. 여기, 들어와. 그녀는 손짓까지 했다. 거울 밖의 소녀가 아니라 거울 속의 또 다른 존재. 그녀는 거울 표면을 바깥으로 밀어내듯 누르고 있었다. 유리가 휘어지는 것 같았다. 민재는 고개를 흔들었다. 그러나 거울 속 소녀는 웃음을 멈추지 않았다. 그리고 유리가 뚝 하고 갈라졌다. 갈라진 틈 사이로 검은 손이 천천히 나왔다. 그 손은 거울 밖으로 뻗어 공기를 더듬었다. 민재는 숨을 삼키며 가능한 멀리 떨어지려 했다. 하지만 공간이 너무 좁았다. 거울에서 나온 손은 바닥을 쓸며 앞으로 기어왔다. 그리고 두 번째 손도 천천히 밖으로 나왔다. 마치 누군가 거울 뒤에서 기어 나오는 듯한 모습이었다. 유리 조각이 바닥에 떨어지며 날카로운 소리를 냈다. 민재는 발을 뒤로 접어 더 이상 움직일 수 없었다. 거울에서 나온 존재는 천천히 그러나 확실히 민재에게 다가오고 있었다. 긴 머리, 찢어진 입, 그리고 눈은 완전히 새하였다. 청소도구실의 공기가 갑자기 차갑게 변했다. 민재는 몸을 떨었다. 그 존재는 기어오면서 바닥을 긁어 깊은 흠집을 냈다. 킥 하는 소리. 그 소리는 인간이 낼 수 없는 소리였다. 문 바깥의 두 소녀도 문틈 아래로 얼굴을 들이밀기 시작했다. 세 명 모두 민재를 노리고 있었다. 민재는 절망 속에서 마지막 희망을 찾으려 했다. 그는 청소도구실 구석에 있던 녹슨 빗자루 자루를 잡았다. 손이 떨려 제대로 잡히지도 않았다. 그러나 그는 이를 악물고 자루를 꽉 쥐었다. 거울에서 나온 존재가 그에게 아주 가까워졌다. 손을 뻗으면 닿을 거리였다. 민재는 자루를 휘둘렀다. 그러나 자루는 그 존재의 몸을 통과했다. 마치 연기를 때린 듯 허무하게 그 존재는 멈추지 않았다. 더 빨리 다가왔다. 그 순간 문 너머에서 들리던 소녀의 손이 문 전체를 긁기 시작했다. 스크르르르르. 문이 그 소리에 맞춰 흔들렸다. 민재는 더 이상 소리를 지를 힘도 없었다. 눈물이 흘렀지만 멈추지 않았다. 거울에서 나온 존재의 얼굴이 바로 코앞까지 다가왔다. 그 얼굴은 인간의 얼굴이 아니었다. 입은 귀까지 찢어졌고 안에서 검은 연기가 새어나왔다. 그녀는 민재의 귀에 속삭이듯 입을 가까이 가져갔다. 그 순간 민재는 정신을 잃을 것 같았다. 그러나 갑자기 문 너머에서 큰 소리가 났다. 쾅! 마치 누군가 복도를 세게 달려오는 듯한 소리. 세 소녀의 움직임이 잠시 멈췄다. 그들은 동시에 고개를 들어 문 쪽을 바라봤다. 문틈 아래의 손이 바로 멈춰버렸다. 거울에서 나오던 존재도 얼어붙은 듯 움직임을 멈췄다. 민재는 숨을 겨우 고르며 문 쪽을 바라봤다. 누군가, 아니, 무언가 또 다가오고 있었다. 그 기척은 소녀들과는 달랐다. 복도에서 들려오는 소리는 사람의 발걸음 같지 않았다. 마치 무거운 쇳덩이를 바닥에 끌고 오는 듯한 소리. 철그르륵, 철그르륵. 소녀 셋은 동시에 뒤돌아보며 더 이상 웃지 않았다. 그들의 얼굴에 처음으로 두려움이 비쳤다. 민재는 그 모습을 보고 더 큰 공포를 느꼈다. 소녀들조차 두려워하는 존재라면 도대체 무엇이 오는 걸까?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공기가 냉기로 변했다. 청소도구실 문이 흔들리기 시작했다. 청소도구실 문은 밖에서 거대한 힘으로 밀리는 것처럼 떨렸다. 소녀 셋은 문 앞에서 서로를 바라보며 뒤로 물러났다. 그들의 눈빛은 공포로 가득했다. 문틈 아래로 새하얀 연기가 스며들었다. 그 연기는 차갑고 바닥을 따라 천천히 퍼졌다. 민재는 숨을 참고 뒤쪽 벽에 몸을 웅크렸다. 연기는 그의 발끝을 스쳤다. 그 순간 문이 천천히 소름 끼치도록 느리게 열렸다. 문이 완전히 열리자 복도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공기는 얼음처럼 차가웠다. 소녀 셋은 문 밖을 경계하듯 바라보고 있었다. 그러다 동시에 왼쪽 복도 끝을 보았다. 그쪽에서 무언가 천천히 나타나기 시작했다. 흰색도 검은색도 아닌 이상한 회색의 형체. 사람 같기도 사람이 아닌 것 같기도 했다. 그 존재가 다가올수록 복도 조명이 깜빡거렸다. 소녀 셋은 뒤로 물러났다. 그 회색 존재는 얼굴이 전혀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몸 전체가 끊임없이 떨리는 듯 움직였다. 마치 수천 개의 실루엣이 겹겹이 겹쳐진 것 같은 모습. 소녀 셋은 공포에 질려 서로 몸을 웅크렸다. 그 존재는 소녀들에게서 민재가 있는 쪽으로 천천히 시선을 돌리는 듯했다. 얼굴이 없는데도 그 시선이 느껴졌다. 민재는 숨을 완전히 멈췄다. 공간 전체가 얼어붙은 것 같았다. 회색 존재가 다가오자 소녀 셋은 갑자기 동시에 움직였다. 그들은 서로를 밀치며 복도 반대편으로 도망쳤다. 하지만 그 존재는 그들을 쫓지 않았다. 오히려 청소도구실 쪽으로 직접 걸어오기 시작했다. 바닥에 닿는 발소리 없이 허공을 미끄러지듯 민재는 이를 악물었다. 움직여야 했다. 그러나 공포가 몸을 완전히 굳혀버렸다. 그 존재가 문 앞에 섰다. 그의 그림자가 민재를 덮었다. 그 존재는 문턱에 서서 천천히 고개를 숙였다. 얼굴이 없음에도 얼굴을 들이미는 느낌이 있었다. 민재는 손으로 입을 막았다. 그 존재의 몸에서 낮은 울음소리가 들렸다. 후, 후. 그 소리는 바람도 아니고 숨소리도 아닌 기묘한 진동이었다. 그 존재가 손을 들었다. 그 손은 사람의 손이 아니었다. 손가락이 길게 찢어져 가느다란 줄처럼 늘어져 있었다. 그 존재의 손이 천천히 청소도구실 안으로 들어왔다. 손끝이 민재의 얼굴 앞에서 살짝 멈췄다. 그러더니 갑자기 빠르게 튀어나왔다. 민재는 옆으로 급히 굴러 간신히 피했다. 손끝이 닿은 벽에는 깊은 긁힌 자국이 생겼다. 마치 칼로 베인 듯 민재는 떨리는 숨을 몰아쉬었다. 그러나 존재는 다시 손을 들어 그에게 점점 가까이 다가왔다. 좁은 공간은 도망갈 길이 없었다. 그는 끝이라고 느꼈다. 그 순간 복도에서 갑자기 큰 비명이 들렸다. 끼! 소녀 셋의 비명 소리였다. 무언가가 그들을 잡아 질질 끌어가는 소리도 들렸다. 쓱! 회색 존재가 움직임을 멈췄다. 그는 천천히 고개를 돌렸다. 마치 민재가 아니라 다른 먹잇감을 선택한 듯했다. 그 존재는 문을 떠나 복도 쪽으로 나가기 시작했다. 민재는 그 틈을 놓치지 않았다. 그는 비틀거리며 밖으로 뛰쳐나갔다. 밖으로 나온 민재는 복도를 거에 기어가듯 도망쳤다. 그러나 그의 몸은 너무 무거웠다. 심장은 미친 듯 뛰고 시야는 흔들렸다. 복도 끝에서는 소녀 셋이 질질 끌려가고 있었다. 보이지 않는 무언가에게 다시 어둠 속으로 그들의 손톱이 바닥을 긁었다. 스크르르르릉. 민재는 몸서리쳤다. 그는 계단 쪽으로 달려갔다. 그러나 계단 아래에서는 또 다른 형체가 천천히 올라오고 있었다. 계단 아래에서 올라오는 존재는 이번에도 소녀가 아니었다. 팔과 다리가 비정상적으로 길고 몸이 가늘게 일그러져 있었다. 그 존재는 천천히 민재를 향해 고개를 들었다. 눈은 없었지만 웃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민재는 뒤로 물러났다. 그러나 뒤에서는 회색 존재가 다시 나타나고 있었다. 앞뒤가 모두 막혔다. 그는 절망 속에 빠졌다. 그 순간 학교 전체의 불이 갑자기 깜빡이며 켜졌다. 그리고 어딘가에서 종이 울렸다. 팅, 팅, 팅. 교실로 돌아온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문을 닫았다. 그는 문틈을 통해 복도를 바라봤지만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방금 전까지 바로 뒤에서 숨을 쉬던 그 소녀의 존재가 사라진 것이라. 하지만 민수는 아직도 등 뒤에 얼음 같은 감각이 남아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손가락으로 그의 척추를 천천히 따라 내려가는 듯했다. 그는 의자에 앉아 손을 떨며 책상을 붙잡았다. 책상 위 일기장에는 여전히 살려줘라는 글이 적혀 있었다. 새빨간 잉크로
방금 쓴 것처럼 선명하게. 민수는 일기장을 덮으려 했지만 손이 말을 듣지 않았다. 그 순간 책장이 스스로 다시 열렸다. 일기장의 다음 장이 바람도 없는데 혼자서 넘겨졌다. 새로운 글씨가 눈에 들어왔다. 내가 나를 봤어. 민수는 숨이 멎는 느낌을 받았다. 그리고 교실 문이 끼익 소리를 내며 저절로 열렸다. 문이 열린 복도는 이전과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불빛이 어두워지고 바닥이 안개처럼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도망치고 싶었지만 다리가 움직이지 않았다. 복도 끝에서 저벅 발자국 소리가 들려왔다. 그 소리는 너무 느리고 너무 정확했으며 마치 거리를 재는 것 같았다. 민수는 조용히 숨을 삼켰다. 소리가 점점 가까워졌다. 그러다 멈췄다. 정확히 교실 앞에서. 민수는 문에 비친 그림자를 보았다. 작고 마른 소녀의 그림자. 하지만 그림자 속의 머리카락은 바닥까지 내려왔고 움직이지 않고 서 있었다. 민수는 의자를 잡고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소녀의 그림자가 고개를 천천히 옆으로 꺾었다. 민수를 바라보듯이 문틈 사이로 새하얀 손이 천천히 들어오기 시작했다. 그 손은 마치 뼈만 남은 것처럼 가늘었다. 손가락 끝은 마치 찢어진 종이처럼 갈라져 있었다. 민수는 비명을 지르려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손이 문틈을 더 벌리며 안쪽으로 파고들었다. 그러자 교실 안의 온도가 급격히 떨어졌다. 숨을 내쉴 때마다 새하얀 김이 나올 정도였다. 민수는 책상을 뒤로 밀어 문과의 거리를 벌리려 했다. 하지만 문틈은 점점 더 벌어졌고 손목까지 들어왔다. 손목에는 오래된 붉은 끈 같은 자국이 있었다. 마치 누군가에게 잡혀 끌려간 흔적처럼 깊었다. 손은 교실 바닥을 긁기 시작했다. 소리는 칠판 긁는 소리보다 더 날카로웠다. 민수는 귀를 막았지만 소리는 머릿속에서 울리는 듯 더 크게 들렸다. 그때 소녀의 목소리가 들렸다. 내 자리 돌려줘. 그 말을 들은 순간 민수의 머릿속에 번개처럼 이미지가 스쳤다. 어린 시절 복도 끝에 있던 조용한 여학생. 항상 교실 맨 뒤 창가 자리에 앉아 외롭게 있던 아이. 그리고 어느 날 갑자기 사라져버린 아이. 민수는 숨을 몰아쉬며 기억을 되살렸다. 그 소녀. 이름이 서륜이었다. 그녀는 학교에서 괴롭힘을 당했고 아무도 도와주지 않았다. 민수 역시 그저 바라보기만 했었다. 어쩌면 그는 그녀가 마지막으로 웃던 순간을 본 사람일지도 모른다. 문틈에 손이 더 깊숙이 들어왔다. 손가락이 교실 바닥을 찢을 듯 파고들었다. 민수는 몸을 떨며 물러났다. 서윤. 그 이름을 부른 순간 손이 갑자기 멈췄다. 그리고 문 뒤에서 울음소리가 들렸다. 그 울음소리는 너무도 슬프고 너무도 낯익었다. 민수는 가슴이 조여 오는 듯한 통증을 느꼈다. 문틈 사이에서 손이 천천히 빠져나갔다. 대신 복도에서 희미한 형체가 서서히 나타났다. 흰 교복, 긴 머리, 고개를 숙인 소녀. 하지만 얼굴은 보이지 않았다. 그녀는 조용히 복도 끝으로 돌아가려는 듯 움직였다. 민수는 갑자기 이상한 충동에 사로잡혔다. 지금 말해야 한다는 느낌.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그때 도와주지 못해서. 소녀의 걸음이 멈췄다. 복도 전체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그리고 소녀가 아주 천천히 고개를 들기 시작했다. 고개가 들릴수록 공기가 더 무거워졌다. 민수는 손에서 식은땀이 흘렀다. 그리고 마침내 소녀의 얼굴이 드러났다. 눈이 없었다. 눈이 있어야 할 자리에는 깊고 검은 구멍만 있었다. 하지만 그 구멍 속에서 무언가 움직이고 있었다. 마치 까맣게 타버린 손들이 안에서 꿈틀대는 듯했다. 소녀의 입가가 꿈틀거리며 올라갔다. 웃는 건지 울고 있는 건지 알 수 없는 표정이었다. 늦었어. 그녀는 그렇게 말하며 민수를 가리켰다. 검은 구멍 속에서 연기 같은 어둠이 뿜어져 나왔다. 복도 전체가 흔들리기 시작했다. 교실의 불이 깜빡이며 꺼졌다. 그리고 소녀가 다시 민수에게 다가오기 시작했다. 이번엔 매우 빠르게 움직였다. 기어오는 것도 뛰는 것도 아닌 이상한 움직임이었다. 마치 바닥 위를 떠다니는 듯한 속도로 접근했다. 민수는 본능적으로 뛰쳐나가 도망쳤다. 복도는 끝없이 길어져 있었다. 아무리 달려도 출구가 보이지 않았다. 뒤에서 소녀의 숨소리가 들렸다. 차갑고 젖어 있고 너무 가까웠다. 민수는 더 빨리 뛰려고 했지만 발이 무거워졌다.
발밑을 보자 그림자가 그의 발목을 잡고 있었다. 그림자는 복도에서 넘쳐 나온 검은 기운과 연결되어 있었다. 민수는 소리를 지르며 발을 빼내려 했다. 하지만 그림자는 더 강하게 조여왔다. 그 순간 소녀가 그의 바로 뒤에서 속삭였다. 이제 내 자리 같이. 민수는 온 힘을 다해 그림자에서 발을 빼냈다. 균형을 잃고 바닥에 넘어졌지만 그 순간 복도가 흔들렸다. 벽에 낙서들이 피처럼 흘러내렸다. 천장은 금이 가며 지직거렸다. 그리고 학교 전체가 하나의 거대한 입처럼 벌어지는 듯 보였다. 민수는 비틀거리며 일어서 복도 끝으로 달렸다. 그곳에 작은 문이 하나 보였다. 어둠 속에서도 선명하게 빛나는 문. 마치 나가고 싶으면 여기로 와라고 말하는 듯했다. 뒤에서는 소녀의 날카로운 비명소리가 터져나왔다. 그 비명은 유리처럼 깨진 소리가 섞여 귀를 찢었다. 민수는 고통을 참고 문손잡이를 잡았다. 하지만 문은 쉽게 열리지 않았다. 소녀의 손이 그의 어깨를 잡는 감각이 느껴졌다. 민수는 힘을 다해 문을 밀었다. 그 순간 문이 갑자기 열리며 강한 빛이 쏟아져 나왔다. 소녀의 손이 그의 어깨에서 떨어졌다. 빛은 복도의 어둠을 밀어내고 소녀의 형체를 흔들리게 했다. 소녀는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하지만 눈 없는 구멍에서 검은 액체가 흘러내렸다. 민수는 문틈으로 몸을 핵 밀어 넣었다. 내부는 오래된 자료실 같은 공간이었다. 책장, 오래된 기록들, 그리고 먼지 냄새가 가득했다. 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책장 한가운데 서윤의 학생기록부가 있었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표지에는 붉게 손자국이 찍혀 있었다. 민수는 손을 떨며 기록부를 열었다. 그 안에는 충격적인 진실이 적혀 있었다. 기록부 마지막 장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서윤, 실종 처리. 마지막 목격자는 민수. 민수는 숨을 삼키며 뒷장에 적힌 작은 메모를 발견했다. 메모의 글씨는 낯익었다. 그건 자신의 글씨였다. 그날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민수는 그 순간 기억을 완전히 되찾았다. 서윤이 괴롭힘당하던 날, 그는 도와달라는 그녀의 눈빛을 보고도 모른 척했다. 그녀는 복도 끝에서 울고 있었다. 그리고 그날 이후로 다시는 학교에 나타나지 않았다. 민수는 기록부를 꼭 끌어안고 눈을 감았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눈을 뜨자 복도도, 소녀도, 어둠도 사라져 있었다. 하지만 아주 먼 곳에서 속삭이는 소리가 들렸다. 내 자리, 잊지 마.